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많이 공유되는데 그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는 귀신 목격담이나 기묘한 사건을 다룬 것입니다.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자취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곳은 낡았지만 월세가 저렴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나름 인기가 있는 동네였다. 방에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는데 특히 덩그러니 놓인 낡은 장롱은 밤만 되면 괜히 오싹한 느낌을 주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과제를 하느라 자정이 다 되어서야 방에 불을 끄고 잠에 들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무거운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몸이 얼어붙었다. 숨소리는 분명히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장롱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용기를 내어 고개를 돌렸을 때 장롱 문틈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강하게 느껴졌다.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곧바로도 눈을 꼭 감았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언제부턴가 숨소리가 멎어 있었다. 나는 살짝 이불을 내리 고장롱을 향해 시선을 보냈다. 아무것도 없었다. 날이 밝고 나는 무섭기도 하고 찜찜하기도 해서 장롱을 열어보기로 했다. 혹시라도 뭐가 들어있나 싶어서였다. 하지만 장롱 안에는 먼지만 가득했다. 그래도 기분이 찜찜해서 그날 하루 종일 장롱 생각만 했다. 혹시 내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피곤해서 헛것을 들은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시간이 되자 어김없이 그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좀 더 용기를 내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장롱 문을 천천히 열었을 때 나는 깜짝 놀라 그대로 뒷걸음질 쳤다. 아무것도 없었던 전날과는 달리 장롱 안에는 낯선 여자의 얼굴이 붉어진 채로 날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너무나도 기이하고 섬뜩해서 나는 그대로 방을 뛰쳐나갔다. 그 후로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서워져 친구 집을 전전하며 수일을 보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친구와 함께 자취방으로 돌아갔을 때 장롱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내가 본 것이 헛것이기라도 한 듯 모든 게 평온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곳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결국 방을 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당시에 그 자취방은 이후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들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빈 채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 내게는 아직도 그 장롱 문틈 사이로 느껴졌던 시선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두 번째 이야기의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매우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네티즌이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독특하고 오싹한 경험담입니다.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 마을은 자연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하긴 했지만 도시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곳이었다. 우리 일행은 4명이었고 우리는 인터넷에서 발견한 조그마한 펜션을 예약했다. 펜션 주인은 아주 친절해 보였다. 그분은 도착하자마자 마을 지도와 주변 명소를 소개해 주셨다. 그러나 펜션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중 한 명인 지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장시간 운전 끝에 도착해서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펜션은 독특하게도 2층 구조였고 침실은 모두 2층에 있었다. 우리는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뒤 근처 마을을 산책하기로 했다. 마을 자체는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 조금 낯설었다. 어쩌면 우리가 도시 사람이라 그런지도 몰랐다. 그날 밤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아주 희미한 소리였지만 명확하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였다. 처음에는 우리가 묵고 있는 2층으로 누군가 오르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소리는 1층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오더니 바로 우리의 침실 앞에서 멈췄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구지? 혹시 펜션 주인일까? 무언가 잊은 게 있어서 찾아온 걸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문을 열 생각은 하지 못했다. 대신 방문 너머를 흘끗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내 뒤에서 갑자기 지수가 나를 흔들었다. 너무 시끄러워서겠어. 무슨 소리야?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만 답했다. 다른 친구들 역시 이런 소리를 들었는지 뒤척이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잠에 들지 못했다. 그 소리가 너무도 생생했고 우리는 앞으로 남은 여행이 조금 불안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펜션 주인을 찾아가 어젯밤의 소리에 대해 물었다. 주인은 약간 놀란 얼굴로 우리에게 그럴 리 없다며 이 집은 그저 오래된 집이라 옆집 소리나 바람 소리가 섞여 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믿기로 하고 그날은 하루 종일 관광지를 다니며 지나갔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지수는 내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여기 뭔가 이상해. 세 번째 날 밤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아닌 2층 복도를 느긋하게 걸어 다니는 소리였다. 우리 모두 침대에서 일어나 이 소리를 들었다. 나는 참고 참다 결국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복도 끝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문을 닫았던 것을 확실히 기억해서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이 집에 들어온 게 분명했다. 아침이 되자 우리는 짐을 싸기로 결정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우리는 펜션 주인에게 말을 하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주인은 우리가 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다음번에는 더 편한 여행이 되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오싹한 경험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여러 번 고개를 저으며 그곳에서의 일을 떠올리곤 했다. 몇 주가 지나도 그 장소와 관련된 이상한 소문이나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그 마을에 관한 다양한 후기를 찾아보던 중 나는 한 가지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다. 우리가 묵었던 펜션은 원래 그 마을의 작은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은 오래전에 파산하고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곳에서 몇 건의 미해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많은 환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상한 사고를 당했고 그 사건들 중 여러 가지가 현재까지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우리의 여행은 그 이상한 경험으로 인해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았다. 이제 와서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펜션을 다시 방문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 경험은 친구들과 나에게 오래도록 무서운 기억으로 남았다. 이 이야기는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으니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지훈이다. 얼마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있는 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아파트는 주변에 오래된 나무들이 가득하고 낮에도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도는 곳이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과 접근성 때문에 나는 큰 망설임 없이 계약을 했다. 첫날 밤 이사한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위층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새벽 2시를 향해 갈 때까지도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귀찮음을 무릅쓰고 위층으로 찾아가 보니 그곳은 비어 있었다. 의아한 마음에 나는 경비실에 가서 물어보았다. 대체 위층에는 왜 그렇게 시끄럽죠? 아이가 혼자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경비 아저씨는 나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집 10년 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아요. 이상한 소문이 많아서 사람들이 꺼려하죠. 나는 싫은 예감이 들었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일찍 자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결국 날이 밝을 때 즈음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며칠이 지나도 소리가 계속되었다. 위층에서 오는 소음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집안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텔레비전이 혼자 켜졌다 꺼지거나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접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밝히는데 별소득이 없었고 나는 점점 그 집에서 사는 것이 두려워졌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아파트의 복도를 걷고 있었고 눈앞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다. 그 문을 통해 들어가니 어린 여자아이가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는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여기서 나가요. 그 사람은 당신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이건 그저 꿈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다. 그 후로도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길 바랐다.
그러나 결국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의 마지막 밤, 나는 짐을 싸던 중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위층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고 싶었다.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역시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문은 이미 약간 열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여러 개의 장식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한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바로 그 꿈에서 봤던 아이가 서 있었다. 애써 내린 결정으로 집을 떠날 때 나는 문득 아파트 밖 나무 그늘 아래 서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슬픈 눈으로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듯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는 나를 도와주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외로웠던 것일까? 그렇게 나는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그 후로도 가끔씩 조용한 밤이 되면 아이의 속삭임이 귓가에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그 소리는 언제나 이렇게 끝이 난다. 여기서 나가요. 그 사람은 당신을 원하지 않아요.